오늘 코스피 소폭이지만 이틀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옆에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상승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10시 구간에서 약세권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래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다는 점. 이틀 만에 상승 전환인데요. 그래도 2500선까지는 치열하게 좀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이틀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내 상승권에 있었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된 점이 눈에 띕니다. 720선 탈환까지는 약 2포인트 정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시원하게 이쪽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수급 상황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쯤이면 사도 될까? 좀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며칠 사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3천억 원 가까이 샀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장에서도 같이 팔았습니다. 기관 쪽에 그 물량의 뭐 축소, 그러니까 매수 물량 축소, 매도 물량의 확대, 이거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의 그런 지수 상승 폭이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기관 쪽에서 10시쯤 이렇게 매도 물량을 좀 풀면서 약세권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이 물량들을 줄여가고 매수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좀 상세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도 500억 원 넘게 팔고 외국인 쪽에서 3천억 원 가까이 팔게 되면서 지수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물량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와 주면서 받쳐주는 모습 오늘장 내내 이제 상승권에 좀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7위권 종목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3%대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8천 원선 지났고요. 7위권 내 종목들이 상승폭을 켠 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도 보시면 이쪽은 더 밝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10위권에 있는 엔캠까지 뭐 줄줄이 강세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환율도 보시면 1460원 선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463원 선, 요 정도로 좀 보이고 있네요. 특징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특징주 간단히 좀 살펴드리면요. 우선 하락권 종목들부터 본다면 이 모듈러 주택, 재난 안전, 뭐 어제장에서 좀 이 이슈에 편승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매물출에 되면서 어느 정도 이 하락권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이 양자 컴퓨팅도 젠슨 황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가 어떤 미국 유명한 1900만 명 정도 구독자 갖고 있는 유튜브 출연해서 한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패러다임이 좀 널리 퍼지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제 뭐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라든지 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쪽이 아무래도 하락권에 좀 머무는 모습이었고 게티 컴퓨팅이 하락권에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도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점이 나타납니다. 오늘 유일하게 좀 하락부 하한가 기록을 한 종목이 한국 첨단 소재였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난안전, 모듈러 주택, 양자 컴퓨팅 쪽이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 자 상승권에 있는 상승불을 켠 곳은 미디어와 광고입니다. 광고 쪽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일론 머스크, 틱톡, 인수설, 미중관계 완화 마중물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위기다 이런 소식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 4월에 틱톡 금지법 요거 통과되면서 연방 대법원 판결만 남아서 그때 이제 기한으로 270일 그게
그게 이번 달 19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권을 중국 쪽에서 지속 보유를 하게 되면 미국 내 서비스가 결국에 금지돼서 요게 좀 관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 중국 당국이 요거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와 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머스크가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도 갖고 있으니 약간 이제 머스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그럼 이쪽에 매각을 하게 된다라면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 인수설이 좀 제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머스크 개인한테도 어쨌든 뭐 XAI라든지 X 자체 인공지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수 대금이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하나로 한 73조 원 정도거든요. 막대한 금액이고 자금 조달 문제도 있고 그리고 X를 2022년에 좀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구 트위터요. 근데 이것도 아직 뭐 대출금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 그리고 요거는 짧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효과.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즈 보니까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쏠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기업들 내용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해놓은 거고요. 그 롯데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롯데가 이제 바이오를 사업을 방점을 찍은 만큼 그 신유열 부사장이 CES에 이어서 이제 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연이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 지금 아직 CDMO 관련해서 수주 계약 소식은 없는 상황인데 좀 발군의 활약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330 온에어 시간에는 증권부 이용성 기자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그래도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 나가셨었는데 지금 다시 좀 들어와 주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때 나가 보니까 춥지는 않은데 그 길이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곳곳에서 막 사고 소식도 들리는데 아무튼 모쪼록 다니시는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증권부 이용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이용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시황에서도 좀 보셨지만 이 지수가 2,500선을 두고 요거를 넘을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거를 상단을 팍 이렇게 치고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바닥권이다, 이제 뭐 더 떨어질 데 없다, 저점이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무언가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거를 오늘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대 덤론을 좀 이야기하기 앞서서 네.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네. 장안의 화제 오징어 게임 2 혹시 뭐 보셨나요? 봤습니다. 봤고 PD님도 좀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나오자마자 다 봤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스포는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네. 가장 재밌게 본 장면이 이병헌 씨의 표정 연기가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뭐 내용 다 아시겠지만 프론트맨이자 이제 게임 주최자인데 네. 이제 게임 참가자로 나서면서 그렇게 이렇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제 표정과 태도를 취하는 네. 게 되게 적절하게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중간에 여러 게임을 실패하시는데도 다른 사람은 이제 죽을까봐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쵸. 거기서 이제 살짝 씩 미소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참 그 표정 연기가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제가. 그게 좀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극 속에 그 프론트맨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네, 담담할 그쵸. 수 있었던 이유. 그쵸. 네.
그 게임 참가자로서 게임 참가자지만 네. 이제 앞으로 어떤 게임이 펼쳐질지 혹은 뭐 자신이 적어도 실패하더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컨트롤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증권부 기자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야, 이게 진실랑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맞닿아 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 2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뭔가요?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가요? 이병헌 씨와 다른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아마도 그 게임 안에서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좀 키워드를 짚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병헌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차분한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만큼 굉장히 아수라장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짓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못 내고 있지 않나,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이제 그 오히려 실적 나오고 나서는 그날은 주가가 3% 넘게 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물론 뭐 앞으로 뭐 올해 뭐 써나갈 실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되게 걱정했던 그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비관론이 시장에 많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안전하다. 그러나 이제 낙관론이 좀 판을 치는 시장이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단계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네. 하시는데, 그게 비관론이 쌓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이유는 모두가 네,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판이 아까 삼성전자 실적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업이익 6조 5천억을 기록했다고 잠정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시장 전망치가 7조 7천억 수준이었어요. 이게 1조 넘게 실적 미스가 난 건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은 주가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3.43%가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당시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니까 삼성전자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도 심리가 자극해서 실적 발표를 했다는 자체에 안도 심리가 자극돼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관적인 실적 발표라도 적어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셈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비관론 알고 있었으니까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적용을 하자면 코스피가 결국에 좀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갈 게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신데요. 네.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이라는 말은 지난해 말부터 증권가에서 되게 들려왔던 이야기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도 모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시 박스권에서 상단이 막혔거든요. 오늘도 2490선인가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다는 말도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불확실성이 뭔가 찾아보는 것도 우리 네. 코스피가 언제 오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불확실성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 얘기가 들려오죠. 뭐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뭐 화학, IT 혹은 뭐 태양광 그리고 뭐 반도체까지 창신 메모리까지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 도 있었고 뭐 미국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재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대부분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불확실성이지만 사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뭐 지난해부터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테럼프 리스크도 당선 이후부터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내면서 다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대비를 하고 있을 테고. 그리고 뭐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기업이 힘들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도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감지를 하지 못한 게 하나 변수가 12월에 있었던 계엄령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앞서 제가
잠깐 오디오 안 나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권력의 충돌 사태가 벌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사실 뭐 우리는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결국에 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뭐 크게 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했는데 이게 또 외국에서 우리 이제 자본시장을 바라볼 때는 시선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외신을 좀 찾아봤는데요. 정말 무슨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 것처럼 네. 보도를 하고요. 댓글에는 뭐 소위 말해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조롱 댓글도 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쵸. 쉽게 문드러질 수 있는. 네. 그리고 물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 영향도 있지만 계엄령 직후 이후부터 환율이 좀 폭등해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단이 막힌 채 있지만 네. 올해 초 코스피가 좀 반등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혼란한 전국이 조금 길어지는 양태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반등했다가도 지금 2,500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이 코스피가 지금 상단이 막힌 채 박스권에서 유지 중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팔아치우고 있고 네. 그 기간 동안 약 1조 원 가까이 넘게 1조 원 가까이 이제 네. 팔았습니다. 네. 이 해외에서도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국내 코스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여전히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증권업계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그러니까 짓누르는 요인도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요인도 없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좌냐 우냐 정치적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실만 말씀드리자면은 정치적 공백이 있는 상태가 맞고 혼란한 상태도 맞고 한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니 네. 외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정부 주도 정책이라든가 산업 등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맞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AI 시대, AX, 그러니까 AI 전환 시대에 맞춰서 지금 각 정부들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AI 시대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지원 없이는 그런 각자 도생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거든요. 전폭적인 정부 주도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동력도 지금 지도자 부재인 상황에서 없는 실정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에 이 박스피를 아주 지난하고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박스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불확실성 제거되는 그런 시점을 좀 잘 따져보면 이 반등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징어 게임 2부터 장황하게 한 이유는 네. 결국 코스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도 뭐 미국의 CPI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뭐 금리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어떻고 보다 대세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 먼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네. 어느 정도 반등의 출발점 정도는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걸 달리 말하자면 지금 좌우로 갈려서 진영이 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은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좀 어지럽기도 네. 하고 윤곽이 좀 드러나면은 그때가 이제 코스피의 반등 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여담인데 네. 경제학 정치가 뭐 독립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거래소 개장식 때 뭐 국회의원이 와서 물론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전국으로 오게 된 게 정말 송구하다.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경제 시스템이 복원되고 그리고 증시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제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알 그렇죠. 것이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관련해서 헌재 등을 비롯해서 여러 일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장 기간도 나와 있고요.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경제 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 뉴스도 조금 챙겨보면서
현금을 조금 보유하신 상태에서 예정된 정치 일정을 살피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정치권 이슈가 아니죠. 지금 나라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비롯된 불확실성이 증시를 어느 정도 짓누르고 있다라는 데는 우리가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현재 그 이용성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반등 시점을 좀 모색을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사실 이렇게 상방을 짓누르고 있고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소, 그 어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정체되는 게 기술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더 그 장기의 손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이란 AX라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곱비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무정부 상태처럼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뭐 밸류업 지수고 어제 또 이용성 기자가 기사 썼던 그 뭐죠? K 지수 TMI 지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이 증시에 좀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뒷받침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2500선을 다음 주 정도에 또 다시 한번 나오실 것 같은데 아까 왜 일주일에 한 번이 되게 빨리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저번 주에 방송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더라고요. 이용성 기자 그 콘텐츠 내용을 되게 구독자분들 좋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폭발적인 조회수를 감사합니다. 기대를 해보고 다음 주에는 2500선을 좀 확실히 좀 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증권부 이용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초반에 오디오가 안 나가서 여러분 양해의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그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 길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고 이 오후 시간도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면서 내일 이 시간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